강서구의 공영 시내버스 차고지를 만들면서 대대적인 버스 노선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별다른 대안 없이 노선을 폐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다자녀 기준을 두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지원되는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와 도시철도 운임 할인은 두자녀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지원 혜택 실효성을 짚어봅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학교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우리 학교는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고른 체육 활동으로 활기찬 아침을 열고 있는 연포초등학교를 소개합니다. 부산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강서구의 공영 시내버스 차고지를 만들면서 대대적인 버스 노선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지역은 별다른 대안도 없이 폐쇄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부산시청 앞에 모인 시민들. 17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 대상인 부산 진구 부암과 당감동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역 주민 동의 없는 노선 조정 중단하라! 서명과 부산역, 남포동을 한 번에 연결하는 17번 버스는 황금 노선으로 50년 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는 1000여 명으로 출퇴근 시간대 이용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부산시는 새로 만든 강서구 차고지로 17번 버스 업체를 이전시키면서 노선을 조정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17번 버스가 부암 당감동에서는 10만 명이 60년 동안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입니다.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탁상 행정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합니다. 급기야 전 부산시장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연속 친정인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강서구 차고지 근처에 있는 버스들 모아야지 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당감동에 다니던 버스를 그 차고지에 넣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공급자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새롭게 조성된 강서 차고지에는 김해 지역 버스업체 2곳과 해당 버스회사가 사용합니다. 시는 경남과 연계된 사업으로 노선 조정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안으로 환승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7월 29일을 D-Day로 생각을 하고 이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송을 해야 되지만 타 시와의 또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환승 유도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29일 조정된 버스 노선의 전면 시행을 예고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입니다. 전국 평균 0.78명에도 못 미치고 서울 다음으로 가장 낮습니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는데 부산시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3자녀 가정 2만 5천여 세대에서 5배 이상 증가한 총 15만 7천여 세대가 다자녀 정책 지원을 받게 됩니다. 눈에 띄는 정책은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신설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2자녀 가정에는 연 30만 원, 또 3자녀 이상 가정에는 연 50만 원의 교육 포인트가 지원되는데요. 이 포인트는 학습 교재 구입과 학원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공공주차장과 체육시설, 체육회관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2자녀 가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나 도시철도 운임 50%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학교 이후 급식 지원은 여전히 3자녀 이상 가정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기준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혜택은 정작 2자녀 가정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 때문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뭘까를 고민을 해서 오늘 내놓은 것입니다. 부산시는 다자녀 기준 확대로 연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다자녀 가정의 활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까지 두 자녀 가정에 혜택을 준다면 예산은 더 늘어나겠죠. 사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도 지금의 혜택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활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더 준다든지 해서 2명 낳았더니 3명 낳으면 더 좋고 3명 낳아 키웠더니 4명 낳으면 더 좋다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저런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인 상황인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 부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부산이 좋은 도시다. 이런 인식들이 구축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통큰 세제 혜택에 아이 돌봄 문제 해결 등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학교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우리 학교는 시간입니다. 연포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고른 체육 활동으로 활기찬 아침을 열고 있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들뜬 발걸음으로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학생들. 곧바로 모여든 곳은 운동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할까? 신시윤 학생은 가장 좋아하는 피구를 선택했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공을 던지고 받다 보면 어느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도 있고 피구도 하면 운동하니까 재밌어서 친구들이랑 그냥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서로 점수를 내는 운동을 통해 자연스레 이해와 타협, 협력을 익히고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배웁니다. 운동장 한쪽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전래놀이 역시 인기 종목 중 하나. 투호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을 발휘해 화살을 통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서툴지만 누가 더 잘하나 제기차기 대결도 펼칩니다. 매일 아침마다 반 안에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운동하면은 친구들이 수업을 할 때 더 활기차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포초등학교는 학생회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아침 체육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 피구와 전래놀이를 비롯해 요가, 농구, 배드민턴, 탁구, 걷기, 줄넘기 등 매일 아침 무려 8가지의 각기 다른 종목을 운영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고른 활동들이다 보니 참여도 역시 여느 학교보다 높습니다. 최근에는 아침 체육으로 농구와 배드민턴 실력을 쌓은 아이들이 남부교육지원청배 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하고 3위권 안에 성적을 거두는 등 끼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상 역시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눌려왔던 그 아이들의 그 스포츠 정신이랄까요? 같이 땀 흘리면서 뛰어노는 그런 것들을 못 했었는데 아이들은 7시 30분, 40분에도 와서 선생님 먼저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거든요. 이제 같이 땀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서로 잘 이야기하지 못했던 소통과 화해, 협력의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어서 학생과 교사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역량과 꿈을 함께 키워나가는 우리 학교, 남구 연포초등학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로 경주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다리가 끊기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규모 하천 등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규모에 따라 공사 주체가 다르고 절차도 복잡해서 복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역대급 장마예고로 주민들은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햇남노가 지나간 경주 내남면 용장일리 일대 토마토 농장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폭우를 견딘 하우스에는 절반 넘게 물이 차올랐습니다. 경주 용당리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 원당교가 끊겼습니다. 천북면 일대 농경지는 인근 소하천이 범람하면서 침수됐습니다. 당시 긴급 공사가 진행됐지만 하천 공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논둑이 터져갖고 이 물이 저 위에 마을 찌꺼기부터 시작을 해가 모든 온물이 타고 나오면서 이 우사부터 시작을 해가 농경지 쪽으로 전부 다 덮어버렸다고. 태풍이 오기 전에 마무리 지어주면은 농민들도 좀 안심하고. 복구 작업은 용역 발주와 공고 등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돼 더딥니다. 복구 공사 규모에 따라 공사 주체도 다릅니다. 저수지는 농어촌 공사가, 지방하천과 국도, 지방도는 경상북도, 소하천과 소규모 시설은 경주시가 관리합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하천 복구 등 소규모 공사 650건 가운데 520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재복구 사업부터 지금 준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준공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거의 있는 사업도 있고 10억 이상 재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협의가 끝나서 이제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30억 이상짜리 공사는 중앙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경주 지역 곳곳에 태풍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역대급 장마 소식이 예고된 가운데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부산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부산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제곱미터당 608만 9천 원, 3.3제곱미터, 즉 평당 2,009만 3,7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 평당 분양 가격이 2천만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가량 올랐습니다. 김진홍 동구청장이 국장 3명에 대해 업무 배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구청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14일 오후부터 총무국장과 안전도시국장, 일자리 복지국장의 업무 배제를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3명의 국장은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했고 결재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부에서는 문서가 아닌 구두상 지시로 업무 배제를 한 것은 비정상적 지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구청장과 국장들은 16일 오전 미팅을 갖고 오는 19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가 한국산업은행의 효과적인 부산 이전을 위해 민간과 부산시, 여야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 TF 첫 회의를 16일 열었습니다. 민관정 협력 전담팀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이후 부산시가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단체 등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출범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최대 현안인 한국산업은행법의 신속한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 계획 승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민관정 협력 전담팀 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팀 산하에 실무 협의체를 두어 산업은행 이전 추진 상황을 파악하는 등 민관정이 함께 사는 부산 이전을 위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은 16일부터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7일과 18일 주말 낮 부산의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가까이 높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경남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체감온도는 31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6일 오전 주한 페루 대사를 만나 외교와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을 방문한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 대사는 박 시장과 면담을 갖고 무역사절단 운영과 부산 기업의 진출 논의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과 페루는 1963년 수교한 이후 2012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가까워져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두클로스 파로디 대사는 페루의 도시와 부산시 사이 자매 우호 협력 도시를 체결하면 두 도시 사이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클로스 파로디 대사는 16일 저녁 부산 아시아드주 경기장에서 열리는 한 페루 축구 국가대표 친선 경기를 관람합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